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바로 얘기하도록 하죠.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0.6% 전후의 강세를 보여준다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기대보다 굉장히 좀 약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도 기대가 좀 낮았던 반면에 강세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워낙에 반등을 못했었겠다거나 이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증시에서 가장 반등이 약했던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없다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오늘도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뭐 아주 매수 규모가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수를 많이 하면서 현선물에 대해서 동반 매수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 자체가 작다는 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늘어나느냐 이거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변곡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외인들이 거래소에서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선물 파생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오늘 순매수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현물 쪽에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유로의 반등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달러의 약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관련된 문제가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유로의 반등과 달러의 하락이 좀 더 확대되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이제 1,200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미선물의 강세란 부분,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동반 매수가 많이 나타난 모습인데 다만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블록된 물량도 이제 거의 다 소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를 현재는 강세를 띠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일부 업종군에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그 외적인 업종들도 대부분이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하락 자체가 강하게 나온 쪽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2차 전지에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에서 뭐 SKC라든지 일지머티리얼즈든지 이런 쪽도 강세 띈다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다른 손해보험사들과 달리 반등폭 자체가 약했던 케이스인데 오늘 상당히 강하다 되죠. 그다음에 5G 관련주에서는 뭐 굉장히 가파른 반등세가 나온다 되면서 올해 고가 라인 때 올라간 종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목군들 쪽에서가 강세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수는 2,760선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760에서 2,770이라는 제때가 마지막 박스권의 상단 매물 구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돌파가 가시화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느냐 부분이 결국 거래대금의 증가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시장에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오늘도 이제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부분에 따른 베이시스 효과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외적으로 투신이라든지 사업펀드도 일부 들어온다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어저께 소폭의 매도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현재는 매수가 오전 장중에는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확대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동반 매수가 굉장히 많다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동반 매도 종목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IT라든지 제약, 시총 상위 중에서 매도가 있다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강보합 이상의 흐름을 나타내준다는 것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효과가 크다가 되는 거고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좀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블록딜을 한 날부터 지금 1조 3천억의 블록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간다고 됩니다. 그래서 약 블록대한 물량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오늘도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 블록대 물량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세 좀 띄워준다면은 시장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수월하다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에서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부족한 부분이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는 거래 대금이 4조 7천 정도 보여주는데 거래량으로 볼 때는 거래량은 작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요 근래 급등세를 등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량이 많은 거고 거래 대금으로 볼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볼 때 이제 같은 자리지만 이제 의미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제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마지막 저항대가 결국 이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이 277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61선 저항가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해 급락 이후에 반등할 때 마지막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대가 이 가격인데 이제 이 가격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 매매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운영력으로서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현대건설이 이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가 전후에서 소폭 위로 올라왔다 정도. 그다음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중요 가격대에서 하단 자리를 지켜준 그런 그림이었는데 오늘 이제 소폭 강보할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넷마블이 이제 11만 3천 자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만 3천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한데 오늘도 거래량의 증가는 보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11만 2천 3천 자리대 아직까지는 저항 인식한다가 되는 거고 두사 인프라코어와 LS 아직까지 매수가에서 역시 약세는 동일합니다. 오늘도 소폭 강세를 띄운다 정도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익률 이상이 나왔었죠. 지금 현재는 소폭 강세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꽤 남아있는 상태라서 뭐 그대로 가시면 되는 케이스고 삼성증권 이제 증시 자체가 위쪽 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되면은 이제 증권주들이 그 다음에 강하게 테이크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조금씩 윗자리로 올라온다가 되는 거고요. 현대제철도 지금 현재 뭐 소폭 강세하면서 매수가 전후까지 맞춰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삼성증권을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 라인대에서 진입을 했다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의 중간마디에 좀 윗자리죠. 그리고 61선 자리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러면 이제 43,000이라는 자리대가 이제 상단 저항자리고 인식이 되는데 이 라인대가 거래량의 약간의 증가세만 나와준다면 돌파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수가 이제 2770에서 80이라는 자리대가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탄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증가세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인데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지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전에 중요했었던 47,000짜리 전후 이 라인대에서 그대로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짧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의 추세 라인대를 살짝 넘어가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거래 라인 증가세가 나온다면은 역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의 증가세가 조금씩 나타나준다 이렇게 되는 흐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신규로 편입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HMM이죠.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편입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가 29,0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28,200원에서 28,900원, 뭐 29,000원 사이, 요 사이인데 중요할 때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HMM 같은 경우 강보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량의 증가세가 없기 때문에 반등의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준다 되면은 그때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진입한다는 전략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우리 한번 팔았다가 가격대가 다시 한번 들어왔었던 것이 사실 삼성전기도 한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LG디폴도 오늘 19,900원 자리대 이런 자리까지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눌리며 잡히는 종목군들도 이런 자리대에서 뭐 여전히 살 수가 있는 케이스인 거고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도 어저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뭐 급하게 할 건 없습니다. 다만
한번 팔았다고 해서 그 종목이 안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도 눌림이 온다는 거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저께 제가 7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다. 이제는 마지막 상단 저항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부 능선이라 8부 능선까지 확보가 되었다. 이 부분인데 시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숨고르기나 한 번에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가시권이 굉장히 높다가 되고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4월 달이 되겠죠. 4월달 같은 경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는 상당히 윗자리에 대한 기대치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깡세인 인사이드에서 또 오늘 종목의 가격들을 들어봤습니다. 신규 접근 종목 아직은 좀 제대로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1시 구간 전선주도 강세네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